네. 예,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좀 있었죠?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조금 올랐는데, 물론 코스피 위주로 올라왔죠, 그죠? 어제는 증시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M7 종목들과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하고 뭐 테슬라도 뭐 10% 넘게 급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야 이것도 큰 조정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이건 조정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 게 이제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새로운 주도주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게 확인이 됐죠. 그죠? 네, 뭐냐면 어제 급락했던 게 오늘 또 급락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주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GS건설이 흑자 전환 건설주면서 망한다고 막 그랬는데 흑자 전환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이 급등하는 등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도 의미 있는 상승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관련주들도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트럼프 수혜주도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 어제 마감한 것부터 보면서 이번 주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자, 나스닥 위주로 봐야 되겠죠. 나스닥이 변동성이 심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월요일 날은 22일인데 월요일 날은 상승 출발을 했죠. 1% 이상. 그 다음 날은 뭐 그냥 거의 보합이었고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왜냐면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조금 올랐다가 수목금 내리꽂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월화는 괜찮았는데 그냥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내리꽂은 거예요. 꽂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을 주도한 건 무엇이냐? 뭐겠어요? 네, 반도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또 보시면 네, 아주 그냥 세차게 그죠? 강하게 내리꽂았죠.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야 여기 폭락했구나, 그죠? 네. 고점 대비 최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그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우 지수도 조금 빠졌죠, 그죠? 네. 근데 다우 지수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조정을 끝내고 조정 끝난 거예요. 조정 끝나고 돌파 한번 한 다음에 누르는 거니까 여기는 살 자리입니다. 이거는 사야 되는 차트고요. 나스닥은 도망가야지 여기. 그죠? 여기 보시면 이건 조정이 시작된 거죠. 선 이렇게 그시면 된다니까. 이거 뭐예요?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그죠? 네.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다르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많이 계속 빠진 게 누구냐면 미국의 자 테슬라 얘기만 아시는데 테슬라 말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주봉 일본으로 봅시다. 지난주에도 꽤 빠졌죠. 지난주 일주일이 이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한번 올라오고 여기도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내리꽂은 거예요. 어제는 6%까지 폭락했다가 그나마 조금 감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여기서 이제 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두고 계신 분들은 좀 고생을 하실 거예요. 뭐 본인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들고 하기로 하신 거니까 그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자, 확 끌어내리죠. 특이사항이 있죠. 뭐죠?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지지선을 다 아주 강하게 깨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 친한 친구는 아니면 이제 부부싸움 아니면 여자친구랑 싸우셨어요. 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감정 싸움 할 수도 있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상대방한테.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되죠. 생뚱맞은 비유 같은데 아니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경제 용어 이런 거 써서 해드릴까요? 그 이해 못하는 분도 있거든. 네.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을 하면 나중에 그 또 회복하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요즘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세게 떨어졌어. 너무 세게 내려왔어. 여태까지 올린 거 다 무너뜨렸거든. 이런 거는 회복이 단기간 안에 잘 안 됩니다. 단기간 안에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조정이 깊어진다는 얘기죠. 반등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구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꽂고 있습니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보통은 실적 발표를 하면 그 실적 발표가 남아 있으면 보통 횡보하거든요. 근데 횡보 안 하고 좀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뭐랑 똑같냐면 미 연준이 말이 바뀌었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해줄 것처럼 막 그러다가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막 엄청 난리지기죠. 7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 거에 비례해서 이 M7 종목들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볼까요? 뭐 메타 이런 것도 보자. 다 봅시다. M7 여기도 끌어내리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 네. 테슬라 보시면은 어제는 1.9% 오르긴 했는데 전날 12% 급락했잖아요. 그쵸? 네. 실적이 안 좋아요, 테슬라는. 전기차 업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제는 포드 있죠, 포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에서 포드 아시죠? 포드가 18% 폭락했어요. 거래 엄청나게 터졌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여기도 어제 정확히 화요일부터 급락하고 있어요. 화요일날 얼마 빠졌냐면 화요일날 한 6%? 그 다음날은 좀 버텼고요. 다시 목요일날 5%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눠서 떨어지는 거고 포드는 시원하게 한 방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뭐 회사마다 약간의 이제 떨어진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손실나서 그렇습니다. 전기차 쪽에 손실나서. 그러니까 전기차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현대차가 많이 빠졌어요. 이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미국 주식이 뭐가 세게 빠지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회사들도 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자꾸 이제 해리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막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시장에서 그렇게 느끼면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하겠죠. 왜? 그거는 바이든, 즉 지금의 민주당 수혜주니까. 근데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안 느껴지세요? 지금 바이든, 즉 민주당 수혜주가 급락한다니까요. 근데 해리스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에이.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좀 더 봅시다. 예, 어서오세요. 네. 러셀 천지수는 대형주 지수인데 여기 어제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막 떼구르르 떨어지죠. 이게 미국의 대형주라니까. 대형주들이 막 떨어져요. M7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근데 소형주 지수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소형주 지수 어땠는 줄 아세요? 어제 올랐어요. 1.2% 급등했다니까 어제. 이게 급등을 반납한 게 이 정도예요. 장중이 2.8%까지 올라갔었어 어제. 반납을 해서 이 정도예요. 여기는 조정이 끝난 거죠. 여기는 끝나고 지금 거래 보세요. 지금 트럼프 총 맞고 나서부터 거래 들어온 거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유명 잡지에서 그렇게 써놨잖아요. 총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바이든이 쓰러졌다고. 총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바이든이 쓰러졌다.
아셨죠? 네. 여기라니까.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돈의 흐름을 이제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흐름을 이제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자도 공부를 많이 해서 돼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기자 시험에도 붙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나아야죠. 그죠? 네. 우리가 그분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현대차 보려다 말했죠. 현대차 보시면은 현대차가 오늘 급락했죠. 그나마 감아 올린 거예요. 아까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급락했어요. 올해 4월 달부터 올린 거 다 반납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드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 여기 신고가 나다가 좀 떨어지는 건데 나중에 또 올라올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튼 어제 급락했던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8%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뭐 보합 정도에서 끝난 거나 다름없죠. 그죠? 네. 약간 변동성은 있었고 여기도 이제 5월 달부터 올린 거를 다 반납을 한 거예요. 다 떨어졌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게 막 SK 뭐 미국 증시 폭락하고 SK 하이닉스 폭락하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 제가 어제 느낀 건데 증시가 어제처럼 그렇게 갑자기 요동을 치고 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지수가 급락할 때 재방송을 들으러 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 예. 그럴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지수 급락하면 심리 잡으려고 재방송을 많이 들으러 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제는 별로 안 올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어제 별로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평상시랑 비슷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고 주식을 때려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심리를 뭐 케어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바닥에서는 소리도 안 난다 그랬잖아. 용각산처럼. 조정이 시작될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 떨어질 거야. 설령 떨어져도 난 괜찮아. 안 팔 거야.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만 10% 20% 손실 나죠? 그럼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근데 괜찮은 거 맞아? 뭐 이러고 있어요. 약간 불안해요. 30% 40% 손실 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손절해요 진짜로. 불안에 떨어요. 소리 지르고 막 이거 추천한 놈 누구야? 누가 간다고 했잖아. 왜 안 가? 이러면서 막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누구 물고 뜯으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닥이 안 나온 거예요. 진짜 바닥은 언제다? 아무 소리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주식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도요. 아무리 좋다 얘기해줘도 반응도 안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 나 혼자 방송하는 거 같고 나 혼자 얘기하는 거 같고 막 그럴 때 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제 보니까 지수가 그만큼 떨어졌으면 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것 같더라니까요. 실제로 별로 안 들어왔더라고요. 늘 평상시 들어오시던 그만큼이었어요. 이게 인간지표 얘기해드린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얘기죠. 힘들어서 이젠 보지도 않아 이제 사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이 정도에서 일단 멈췄죠.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반등도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반등도 세게 나올 자리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엊그제부터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런데 대신에 이제 여기 AI 반도체는 꺾인 거예요.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 있죠. 이것도 AI 발 전력 대란 우려 그래서 급등했던 건데 지금 신속하게 음봉 때리죠. 어제 17% 여러분들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도 6조 원이 넘는 큰 회사인데 어제 17% 급락했고요. 오늘 추가로 6% 급락했어요. 신고가 났다가 떨어졌죠. 이거 사람들 무지하게 몰렸을 겁니다. 한 주에 20만 원짜리니까 개인들이 안 살 것 같죠. 예, 평상시엔 안 사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지금은 많이 샀을 거예요. 내리꽂죠. 현대일렉트릭 여기는 실적이 좋아요. 근데 여기도 이틀 연속 급락했고 약간 뭔가 꼬이거든요. 이 캔들이 음봉이 이게 어제는 8%짜리고 오늘 4%짜리인데 이게 캔들이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면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붙어서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증시를 많이 올려줬던 이 친구들이 현대차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세상 끝난 것 같죠. 삼성전자 조금 떨어지니까 막 조정인 것 같고 주식이 안 갈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판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열광하고 산 건 뭐예요? 전기차, AI, 반도체, 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근데 아까 그거 안 보여드렸지.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잖아요. 거기도 폭락했어요. 일라이릴리 어제 4% 폭락.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엄청 무섭게 떨어지죠. 제가 이쪽 거에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노보노디스크 어제 또 추가로 급락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꺾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이테크, 그러니까 신기술, 미래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얼마나 설레요. 얼마나 설레.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돈은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이걸 보세요. 오늘 히트친 게 이거죠. 현대중공업. 저는 최근에 조선주 되게 좋게 얘기했죠, 그죠? 네. 봐라, 이게 삼각수렴형이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돌파하고 살짝 눌렀다가 또 가는 거다. 그냥 가다 이제 확 뽑아버리죠. 오늘 무려 이 현대중공업인데 무려 오늘 16% 급등했어요. 날랐어요. 이게 뭐냐면 현대일렉트릭이 처음에 갈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현대일렉트릭도 처음에 여기 박스권 있죠. 여기를 돌파해서 살짝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갔잖아요. 이거는 그죠? 많이 갔으니까 그 후발주자가 나온다.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섹터에서 이제 주도주가 또 튀어나오는 거죠. 요즘에 현대그룹주들 잘 가요. 현대중공업 어우 좋잖아요. 응? 그죠? 더 갈걸요 이거?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응? 오늘 8% 급등. 여기도 이게 뭐였어요? 이게 그 삼각수렴형이었어요. 지수도 삼각수렴형 돌파한 게 맞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빠지니까 지수는 떨어졌지만 대신에 또 지수를 올려주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뚫고 살짝 누르고 쭉 가죠. 오늘 8% 급등.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갑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조선주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조금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예요? 삼각수렴형 조정 끝내고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쭉 뽑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 최대 12%까지 급등했고 8% 상승 마감했는데 거래가 아주 좋습니다. 가는 겁니다. 가는 차트라니까. 조정이 아니라니까. 얘네들 다 뭐예요? 경기 민감주예요. 거기다가 무기도 잘 팔고 있는 현대로템 다 삼각수렴형이잖아. 왜 의심을 하냐고. 왜. 바보같이. 그죠? 자, 뚫고 가잖아요. 시가총액 5조원짜리예요. 현대중공업은 시가총액이 18조짜리고요. 삼성중공업은 시가총액 10조짜리고 아까 누구예요? 한국조선해양은 시가총액이 14조짜리. 얘네들 합쳐놓으면은 시가총액 꽤 크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경기 민감주예요. 우리나라 뉴스 보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죠? 근데 정말로 망할 것 같으면 조선주가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맞는데 중국이 10수년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조선업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때는 조선주가 우리나라 먹여 살렸어요. 반도체하고 조선주가. 이제 그 장이 또 열린 거거든요. 응? 막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건설주 기가 막히죠. GS건설 이게 작년 이맘때 폭락했잖아요. 이때 왜 폭락했어요? GS건설 뭐 아파트 주차장 무너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그래서 뭐 순살자이 왜냐면은 철근 덜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어디 막 물에 잠기기도 하고 응? 막 이거 하한가 이거 하한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한 19%짜리 사실상 하한가죠. 이거 맞고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근데 오늘 9% 급등했어요. 물론 최근에도 올랐지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 바닥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오는 거다. 그죠?
근데 이게 올라오는데 누가 사요 이거?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차트라니까요. 자, 박스권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바로 안 가고 살짝 이렇게 눌렀다 가는 거예요. 오늘 9% 급등했고 외국인이 미친 듯이 계속 사고 있죠? 그죠? 오늘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GS건설이 흑자 전환했대요. 아니 뉴스 보면은 건설주 망한다며. 응? 망한다며요. 망하긴 뭘 망해요. 잘만 가고 있구나. 응? 뉴스를 자꾸 보지 마시라니까. 유튜브 자꾸 보지 마시라고요. 망하고 싶으시면은 가난하게 노후를 준비하실 거면 뉴스랑 유튜브를 계속 보시고. 현대산업개발 또 가잖아요. 건설주. 그 다음에 오늘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올라왔어요. DL, ENC까지 다 폭등했다고.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서도 신고가 나는 게 있고요. 응?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GS건설 아니에요? 흑자 전환. 여태까지 그러니까 뉴스를 너무 많이 보셔갖고 유튜브 뭐 PF 부실 이런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뇌가 세뇌가 되셨어요. 그리고 건설주나 조선주가 많이 갈 때 같이 항상 따라가는 게 은행주예요. 은행주라고. 이게 왜 다 같이 가는지는 얘기 안 해드릴게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는 얘기인데 신한지주 6% 하는 거예요. 신한 잘 보세요. 네,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그 한국조선해양 있죠? 이게 거의 한 20년 전인데 이때 이만큼 갔거든요. 이만큼 갔다고 그랬대.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때. 지금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 올라갈 때 GS건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GS건설이에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신한지주예요. 다시 이게 누구예요? 한국조선해양. 2005년, 6년, 2007년도 폭등했죠? 그리고 GS건설 이 당시에 엄청나게 갔죠? 신한지주, 은행이죠? 왜 같이 갔을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세트라니까. 햄버거 가게 가서 세트 메뉴 시키면 햄버거만 줘요? 감자튀김도 주고 그리고 음료수도 주죠. 거기에 네킨까지 올라오고 그죠? 그게 세트 아니에요? 그게 기본 세트지? 맞죠? 이렇게 쉽게 알려준 사람 없어요. 저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원까지. 어려운 말 쓸 줄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비유를 하잖아요. 쉽게. 이걸 모르는 거라. 이거 모르고 맨날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안 보이지.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라도 눈치를 빨리 채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이 끝난 걸까요? 안 끝나지. 이게 왜 끝나요? 이제 한번 뽑은 게 다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가려면 좀 푹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 또 가려면 이제 한동안 푹 쉬어야지. 대형주는 한 번 쉬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고요. 기본 10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쉬어요. 굳이 지금 사가지고 같이 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신한지주만 올라온 게 아니라 KB금융도 오늘 4% 올랐고 우리금융지주 이런 거 보시죠. 아우 그냥 제대로 뽑았어. 한 방에 그냥. 시가총액 12조짜리가 세상에 하루에 11%씩 폭등 나옵니다.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죠. 한국조선해양 누가 샀어요? 밑에 빨간색만 잡으시면 돼요. 외국인. 현대일렉트릭은 외국인이 사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죠. 슬슬. 그래도 외국인이 올렸던 거고. 현대로템 누가 올려요? 외국인. 신한지주 이거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현대중공업 외국인. KB금융 외국인이 들고 있고 기관이 좀 붙겠죠. GS건설 외국인, 삼성중공업 외국인. 그래도 외국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많이 보는 뉴스와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개미들이 사랑하는 유튜브와 뉴스를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주 쪽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좋잖아요.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겠죠. 그것까지는 뭐 시간상 뭐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 있죠. 바이오주에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뽑아요. 여기서 외국인이 사놨거든요. 들었다 놓은 게 외국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오니까 그냥 쭉 뽑는데 매물대 차트 다 무시하고 그냥 뽑아요. 아주 좋은 모습. 거래도 늘고, 그 다음에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이 여기에 지금 여기 서정진 회장님 복귀하시고 나서 들었다가 놨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박스권을 지금 살짝 돌파했어요. 설레게 돌파해놨다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제약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게 바이넥스죠. 바이넥스 보면 뽑았더만 11%. 근데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잘 보시라고. 이게 삼각수렴형 신고가나는 주식인데 들었다가 요렇게 놓고 갈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하시라고. 그죠? 잘. 거기서 이제 별 문제 없으면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좋잖아요. 그것도 바이오 계열이죠. 그리고 우리 회원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종목을 언급할 수는 없고 7월 지금부터 대충 보름 전쯤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대충 보름 전쯤에 원전 테마주 하나 추천한 게 있죠. 그죠? 원전 테마주.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이에요. 보름 전쯤에 그 원전 테마주를 추천했는데 그러고 나서 원전에 대박이 터졌잖아요. 체코 원전 수주. 그래가지고 왜 그 다음날 막 한전사는 막 급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7월 18일날 아침에 막 급등해서 막 날아가고 우리 왜 두산 에너빌리티 막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원전 테마주 하나 최근에 그죠? 요 호재 터지기 딱 일주일 전에 사들인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그날 하나도 안 움직였죠. 원전 테마주라고 추천했는데 맞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날 아예 안 갔는데 얘네들이 그냥 그날 다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우리밤 추천주 원전 테마주는 그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와서 수익이 한 10% 정도 되시거든요. 정확히 11%예요. 딱 11% 추천가 대비 한 11% 정도 수익인데 그게 바이오 회사예요. 원래 바이오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원전 테마주라고만 써드렸는데 원전이 많은데 요즘에 주력으로 바이오를 많이 해요. 얘기해 드렸어요. 또 홀라당 다 팔아먹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라고. 수익 나 있는 거를 이제 막 그 매도 사인 나오기 전에 다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이런 게 있었구나.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잘 모르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잘 모르시면 제발 네이버 토론방이나 유튜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다 나와요. 들어가면 여기 뭐 파는 회사인지 대본 딱 나와요. 홈페이지.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깨알같이 우리 회원들 저기 공지사항 얘기해 드렸고 명문제약이죠. 명문제약 이게 뭐예요? 그 낙태 관련주. 왜 여기 해리스 관련주들이 왜 순환배가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낙태 관련주를 현대약품이 이틀 뽑았거든요. 지금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이게 못 가니까 현대약품이 못 가냐면 투자주의에 단기과열까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오늘 누가 가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명문제약 있다고. 명문제약이 이거는 하루만 들고 이틀 눌렀거든요. 오늘 얘가 가더라고요. 거래량이 2,8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오늘 이게 급등했어요. 낙태 관련주. 앞에 저항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까 해리스 관련주죠. 해리스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방에서도 해리스 관련주 하고 막 그랬는데 오성첨단 소재 우리는 그냥 이날 하루 만에 다 수익내고 끝냈어요.
그 이후로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욕심 안 내고 다 팔아버렸거든요. 나중에 또 하면 되지. 그죠? 네. 근데 해리스 관련주를 제가 좋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해리스 관련주를 저희 방에서도 앞으로 매매를 기회가 되면 또 할 겁니다. 앞에서 수익을 많이 냈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단톡방에는 IMBC로 우리 회원들 수익 많이 나셨고 한 30% 정도까지 수익이 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오성 첨단 소재는 이번 주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 사가지고 그날 20분 만에 다 팔아서 10% 넘는 단기 수익 내고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다른 거 하려고. 해리스 관련주를 원하시면 매매하셔도 됩니다. 아까 여기 오바마가 또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월요일날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트럼프를 싫어해서 트럼프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해리스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왜 해리스 관련주를 제가 좋게 안 보냐면 적당히만 하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요, 그 미국의 베팅 사이트 중에 폴리마켓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베팅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총 맞고 나서 폴리마켓 여기를 인용하는 뉴스들이 그때 잠깐 꽤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60%로 보고요. 해리스는 8%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20% 넘게 차이 난다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6월 초에 지난달 초에 홀리마켓에서 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언론이 껴들을 틈이 없지. 이걸 잘 보세요.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돼요.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었던 6월 말 한참 전이에요. 6월 초에 나온 거니까 이게 대선 토론이 있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도널드, 다 미국 사람이 할 수는 없지, 공개된 사이트니까, 오픈 사이트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보기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56%,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34%, 둘이 합치면 90%인데 아무튼 이쪽이 20%가 넘기, 22%가 높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높았다니까. 근데 이런 기사는 보신 적이 없죠, 뉴스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거든요. 카말라 해리스, 그죠? 2%예요. 2%였다고. 그러니까 2%였던 사람이 갑자기 지난주부터, 아니 저기 이번 주부터지, 지난주부터 아무튼 갑자기 트럼프를 이겼다는 조사도 나왔다 그러죠. 제가 안 믿는 거예요. 2%짜리 갑자기 이 사람을 이긴다고요? 일주일 만에? 주식은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의심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물론 너무 의심이 많아도 좀 피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셔. 2%짜리예요. 2%짜리.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제 해리스를 초당제 열심히 지원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한 번에 트럼프를 이긴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고. 제가 지금 트럼프 무슨 대선 운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해리스 관련주 하세요. 재밌어요, 테마주. 근데 오래 들고 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고 빠지셔야 돼.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 올랐어요. 아까 명문제약도 급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 수혜주도 움직여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 테마주랑 이 사람 테마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대신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바이든 관련주들은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적당히 안 해요. 왜 적당히 안 하냐면 끝을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쓰는 특징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가져간대. 미치는 거예요. 제가 대선주나 그런 거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안 될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선거 3년 남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도 근데 끝까지 들고 간 사람 못 봤어. 왜? 수익 났던 걸 다 반납하고 나서 손절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미국 돈, 그죠? 그래서 적당히 수익만 내고 나오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시간에서 이것저것 움직였는데, 아까 그 명문제약이 19% 급등 마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에서 6% 추가 급등. 잠깐만요, 이걸로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명문제약 시간에 또 올라갔어. 그러니까 해리스 관련주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저기 에머리츠도 여기 대마 관련주잖아요. 일단 3% 올랐고. 근데 이제 해리스 관련주는 적당히 하시면 좋고, 난 스타일이 단타는 아니고 스윙 같은 거 좀 들고 와서 남들보다 단기보다는 좀 더 들고 와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시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수해도 좋아요. 바닥에 있거든. 바닥에 있어. 바이오주는 추천을 좀 사라고 좀 하고 싶은데, 바이오주 중에는 잡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잘못 건드리시면 또 고생하실까봐 그건 말은 못하겠고, 우크라이나 건설주들이 괜찮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 건설기계 가잖아요. 건설기계랑 건설주 우리나라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드렸죠. 공지사항, 원전 테마주로 샀는데 원래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본업이 그건 아닌데 아무튼 본업보다 요즘에 그걸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매도사에 나올 때까지. 오늘 일부러 안 팔았어. 오늘 팔 생각이 없어서 냅뒀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올라오면 잘 팔아보자고. 우리 회원들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주 자꾸 추천 나가면 그게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열심히 사놓으세요. 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참 시장 자체가 요즘에 또 약간 다운됐죠, 그죠? M7 정도 떨어지는 바람에 다운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수익들 많이 내실 수 있게 마음을 좀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마음을 자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안 가? 가요. 가고 있잖아. 누구부터 가요? 대형주부터 가잖아. 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조선. 아까 중요한 거 보여드린 거예요. 2004년, 5년도 거 보여드렸죠? 그거 아는 전문가들 사실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저는 주식을 계속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돈도 벌어봤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시원한 데서 아주 시원하게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월요일 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바깥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편안하게 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제 뒤에 여기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김 실장님 오늘 그거 하신다네요.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좋겠다. 뭐냐면 해리스 관련주하고 트럼프 관련주하고 딱 비교 분석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부터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이분 방송 20분, 30분밖에 안 하거든요. 금방 끝나시니까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저는 대형주 위주로 얘기했으니까 이분 방송 들으시면 보충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